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이유로 미 하원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은 선교사로 활동하던 백모 씨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백 씨가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를 만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표를 낼지 결정하기로 한 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교수들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국민을 잃게 될 거라며 병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친문계 핵심 전해철 의원이 민주당 총선 공천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친명계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명백한 타사로 자살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10대와 20대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중국의 SNS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틱톡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이유로 미 하원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중국은 증거 없는 괴롭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틱톡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352대 반대 65로 공화당과 민주당 대다수가 찬성하면서 발의된 지 8일 만에 상임위는 물론 하원 본회의 문턱까지 빠르게 넘었습니다. 틱톡 모 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하지 못하면 구글이나 애플에서 틱톡 앱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TikTok is a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because it is owned by ByteDance, which does the bidding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미국에서만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는 짧은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선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최종 입법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상원에선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또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어지면 페이스북만 커질 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트럼프는 지난 대선 이후 자신의 계정을 차단했던 페이스북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증거도 없이 틱톡을 괴롭힌다고 반발했고 틱톡 측도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은 선교사로 활동하던 백모 씨였습니다. 백 씨가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를 만나게 하는 방안을 러시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백모 씨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 씨에 대해 영사 접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По запросу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Москве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консульского доступа к задержанному гражданин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영사 접견권은 외국인 수감자가 자국의 영사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기밀이라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한국 측이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봤다며 대화를 위해 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все зависит от нацеленности стран на эффективное, взаимоуважи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этих сложных вопросов.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백 씨는 지난 1월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됐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백 씨는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데 법원은 지난 11일 백 씨의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만나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캘리포니아 경제가 앞으로 약 3년 정도에 걸쳐서 미국 전체 경제를 앞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1분기 캘리포니아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항구와 항만을 통한 수입 증가와 주민들의 소득 증가로 캘리포니아 경제가 미국 경제를 앞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1분기 각 주별 경제 성장을 보면 국내 총생산 GDP 상승에서 워싱턴주가 1위, 플로리다가 2위, 텍사스가 3위, 캘리포니아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며 경제적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UCLA 연구소는 캘리포니아주가 주정부 재정 악화와 노숙자 문제, 치안 문제 등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주택시장 회복세와 대출 수요 증가를 기대했습니다. 네,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에는 앞차와의 거리나 속도를 차량이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장착돼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과연 안전한지 한 자동차 평가 협회가 시험을 해봤는데 무더기로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경찰들 옆으로 순찰차가 튕겨나와서 굴러갑니다.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게 해놓고 영화를 보던 테슬라 운전자가 시속 110km로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앞다퉈 넣으면서 안전장치는 소홀히 하고 있어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14개 주행자동화 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11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렉서스와 GM은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켜지면 자동차가 내부 카메라로 운전자의 머리와 눈, 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운전자가 앞을 안 보거나 스마트폰을 쥐는 행동을 하면 4초 뒤에 경고음을 내고 16초 뒤엔 강제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협회는 여기에 외부에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는 기능까지 있어야 부분 자율주행을 해도 안전이 확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렉서스, GM, 닛산까지는 이런 기능을 갖춰서 낙제를 면했지만 제네시스, 벤츠, 볼보 등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테슬라에는 이런 안전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차선을 자동차가 혼자서 바꾸게 놔뒀다면서 가장 나쁜 평가를 내렸습니다. Keeping drivers engag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en using these systems is a reminder to drivers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controlling their vehicle. 이 협회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안전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로 적용하는지 계속 조사하고 발표해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생필품 등을 1달러 내외로 살 수 있는 달러트리가 전국 1000여 개 매장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지난 4분기 큰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달러트리는 올해 상반기 600여 개 패밀리 달러 매장을 폐쇄하고 향후 몇 년간 400여 개의 패밀리 달러 매장과 달러트리 매장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달러트리는 경쟁사인 달러 제너럴과의 입찰 전쟁 이후 2015년 패밀리 달러를 80억 달러에 인수했지만 체인을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달러트리는 10억 7천만 달러의 영업권 비용과 상표명 패밀리 달러에 대해 9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찰 전쟁으로 인한 무리한 인수를 주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티무 등 온라인 중국 직구 사이트 등과의 경쟁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 의료계 소식입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사표를 낼지 결정하기로 한 날이 한국 시간 15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교수들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국민을 잃게 될 거라며 병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전국 19곳 의대 교수들이 이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되면 교수들 역시 의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별로 사직 여부를 확인한 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정한 만큼 다른 대학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대가 3월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19일, 20일, 21일, 22일 해서 쭉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 의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방재승 위원장은 환자들에겐 죄송하다면서도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예정된 환자가 한 달 안에 치료받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완전히 할 수 없어지는 거죠. 이주호 사회부 총리는 학교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600명 넘는 의대생이 휴학계를 낸 전북대학교를 찾아 복귀 독려와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대표인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고 어제 저녁 6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지만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날 거란 이야기에 가장 걱정이 큰 사람들은 환자들입니다. 특히 수술을 앞둔 환자들, 그 가운데서도 중증 환자들은 눈앞이 캄캄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어서 김보미 기자입니다. 복부 대동맥류 판정을 받은 70대 남편과 다시 병원을 찾은 이성희 씨. 동맥이 언제 터질지 몰라 걱정스러운데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할 수 있다는 얘기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의대 교수는 이제 15일까지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어머. 어떻게 생각해요? 불안하죠. 안 되죠. 우리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 대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항암 치료 중인 60대 위암 환자는 수술 날짜를 제때 잡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늦어지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아무래도 부담 교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대장암 4기 환자의 보호자는 이 공백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은데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했는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그저 설득하겠다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막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반발이 더 심하지. 의사들 괜히 왜 금기를 넣냐고. 교수들만 안 들어가도 괜찮은데 같이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냐 몰라. 그러니까 이제 아픈 사람은 많고.
환자단체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일주일의 시간을 갖고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부의 정책일수록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의 수렴과 국민적 합의로 사태 장기화로 인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환자단체의 대국민 현장 서명운동이 서울 도심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한국 총선 공천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삼철 중 하나로 불려온 친문계 핵심 전해철 의원이 민주당 총선 공천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다른 지역구에서도 비명계는 탈락한다는 비명 횡사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어젯밤 17개 지역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경기 안산 갑에선 친문계 핵심인 삼선 전해철 의원이 친명계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에 패했습니다. 현역 2명이 맞붙은 서울 노원 갑에선 친명계 4선 우원식 의원이 비명계 재선 고용진 의원을 꺾었습니다. 인천 서구 병에서도 이재명 대표 수행을 맡았던 모경종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차장이 비명계 신동근, 비례대표 허숙정, 두 현역 의원을 결선 없이 누르며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김경협, 유정주, 서영석, 현역 3명이 3자 경선을 벌인 경기 부천 갑에선 유정주, 서영석 의원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올드보이들은 일제히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전북 전주병 현역 김성주 의원을 눌렀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남 해남완도 진도에서 현역 윤재갑 의원을 이겼습니다. 이외에도 전남 여수울에서 김혜재 의원, 경기 부천병에서 김상희 의원이 패해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3인 경선을 한 호남 현역 신정훈 서삼석 의원은 결선을 추가로 치르게 됐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후보에게 공천을 그대로 주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도태우 후보 공천을 유지하면서 든 근거는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했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가치를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점 등입니다. 현재의 변화된 모습까지 살펴봐 주실 것으로 믿고 국민들의 눈높이는 과거와 지금 현재까지를 아울러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의 진정성과 별도로 지도부 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경선을 거쳐 공천된 도 후보를 낙마시킬 경우 보수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출마 후보들 중에선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야당의 좋은 공격 소재가 됐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거나 페이스북 사과는 부족하다며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단체와 야권은 일제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아픔을 견뎌서 여기까지 오신 유가족과 국민들께 이건 5.18의 폄훼나 왜곡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후보가 잇따라 사퇴한 데 대해 종북 세력들의 국회 침투 작전은 후보 한두 명을 바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반국가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뒤흔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표로서 엄중히 꾸짖을 것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이번에는 카드게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지훈련 기간에 선수와 축구협회 직원이 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성용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초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아랍에미리트 전지훈련 기간 중 축구대표팀 숙소에서 일부 선수와 협회 직원이 도박성 카드게임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숙소 휴게 공간에서 밤 늦게까지 칩을 걸고 카드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일부 선수들이 카드게임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특히 함께한 협회 직원인 대표팀 지원 스태프의 경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직원의 경우 휴식 시간에 선수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내부 지침을 어긴 것 때문에 인사 조치한 것이라며 도박성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커피 내기 수준의 오락성 여가로 공개된 휴게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협회는 혹시 아시안컵 기간 중에도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 중이라며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와 대표팀은 지난 아시안컵 기간 중 선수단 내부 갈등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협회의 관리 소홀과 대표팀의 기강 회의 문제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최근 이스트LA 지역에서 4인조 여성 떼강도가 미용용품 가게에 들어가 일하던 업소의 매니저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 매니저는 강도들에게 저항했지만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직원을 거세게 밀치며 밖으로 끌어냅니다. 머리채를 잡혀 업소 밖으로 끌려 나온 직원은 내팽개쳐지면서 머리를 주차장 바닥에 부딪히기까지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스트LA에서 발생한 4인조 여성 떼강도 절도 폭행 사건입니다. Such a brutal attack. The most part of the video where it made me feel really so bad was when she fell down the second time. I feel that is a moment more terrible for me. 사건 당시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매니저는 절도를 막으려다 결국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인상착의가 고스란히 포착된 4인조 절도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I feel really angry at those girls because, they don't respect, the human being life. But I'm really I'm scared a lot.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펀드미 온라인 후원 계좌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4인조 절도 용의자들에 대한 주민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링턴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펜타곤 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37세 한인 남성 제이슨 한 씨와 22세 여성 나디자 모소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남녀가 침실에서 총상을 입고 숨져 있었으며 명백한 타살 후 자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시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구호품 200톤을 실은 선박이 며칠 뒤면 전쟁 중인 가자 지구 근처에 도착합니다. 하늘과 육지를 통해 전달되던 식량으로는 굶주림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구호단체가 배를 이용해 대규모로 나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키프로스 라르나카 항구. 밀가루와 물 등 구호품 200톤을 실은 바지선과 선박이 가자지구 연안으로 출발했습니다. 320km 바닷길입니다. 수송선은 2-3일 뒤 가자지구 인근 근해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The objective of this mission is to bring aid to Gaza via sea, food supplies, basically rice, beans, lettuce, canned tuna and others.
현재 가자 지구는 지난달 말 구호 트럭에 몰려든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100명 이상이 숨지면서 육로를 통한 구호품 지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 등이 항공 투하 방식으로 구호품 전달에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호단체는 건물 잔해 등을 이용해 가자 남부 칸 유니스 바닷가에 임시 부두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is one will be the first one of a sustainable and scalable corridor for to get this humanitarian aid coming into Gaza. 휴전을 기대했던 라마단 기간의 무력 충돌은 오히려 거세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군사 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에 로켓 100여 발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전투기로 헤즈볼라 지휘소와 군사기지 등을 보복 공습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점령지인 동예루살렘에서 12살 팔레스타인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지면서 다음 달 초까지인 라마단 기간이 확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다시 총선 소식입니다. 서울 중성동 갑의 표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맞붙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축산시장에 자리한 이곳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선 민주당, 2년 전 대선에선 국민의힘으로 표심이 갈린 지역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운 자리에 거대 양당은 전현희, 윤희숙 두 중량급 여성 정치인을 배치했습니다. 재선 의원의 문재인, 윤석열 정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후보. 정권에 맞선 경험과 민원 해결력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민원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 여러 기관들과 협의하고 조율해서 민원을 해결을 해왔습니다. 가장 적임자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대표적인 여권 경제통 윤희숙 후보. 지역 현안을 조화롭게 상생으로 풀어낼 정책 전문가임을 강조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강한 발전의 잠재력도 있지만 복잡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효과적으로 풀어야 되는 식견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마포, 용산과 함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주도 지역 마용성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대규모 고급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선 점도 유권자 지형을 요동치게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강남이라도 가깝고 하니까 그 젊은 사람도 유입되긴 하지만 중산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해가지고 뉴타운에 비해 낙후한 구도심 주택 정비 역시 주 현안입니다. 해결할 거 많죠. 노후된 집이 엄청 많아요. 그런 집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서. 왕십리역 일대 개발, 성수지구 첨단 산업밸리 조성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강남, 서초를 떠나 뚜렷한 연고 없이 공천된 두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윤 후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전현희 권익위가 공개한 악연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때 시장과 구청장을 달리 뽑은 표심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중성동 을에선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이영전 장관, 하태경 의원을 꺾은 국민의힘 이해운 후보와 맞붙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 국무부의 용역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입니다. 첨단 AI 기술이 접목돼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스스로 생각해 답할 수 있습니다. Are you intending to rebel against your boss, your creator?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인간과 로봇은 평화롭게 공존 가능할까? 빠르게 발전하는 AI가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 등 주요 AI 기업 최고 경영진과 무기 전문가 등 200명 이상과 인터뷰에 작성한 미 국무부 용역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첨단 AI 시스템이 무기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망 붕괴를 위해 추적 불가능한 공격을 실행하라 같은 간단한 명령만으로 AI가 재앙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범용 인공지능 AGI가 통제력 상실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AI와 AGI의 부상은 핵무기 도입대를 연상시킬 만큼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잠재력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이런 기술이 2028년까지 완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I가 의학 등 인류의 도전을 극복해줄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이 같은 위험 때문에 정부 개입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Robot can follow you anywhere, then what if they just one day get a software update and they're not so friendly anymore? Then we've got a James Cameron. 감독기관 신설과 AI 모델 훈련용 컴퓨터 성능 제한 등의 조치가 제시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AI를 계속 평가할 것이며 보고서가 미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계속해서 AI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나 교육 등 최고 위험 단계로 분류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표원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Vote is closed. And it is adopted. Congratulations on this seminal work. 유럽연합의회는 현지 시간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AI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AI법은 소비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했습니다. 위험할수록 조사를 더 받고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최고 위험한 분야로 정해진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나 선거, 자율주행 등에서 AI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람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작동 등 심각한 사고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고 에너지 사용량도 공개해야 합니다. The first regulation in the world that is putting a clear path towards a safe and human-centric development of AI. 금지되는 기술도 명시했습니다.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이나 개인의 특성과 행동 데이터로 점수를 매기는 평가 등입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가 빨리 개입해야 한다는 민간업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올해 말 발효될 예정인 유럽연합의 AI법은 AI 연구와 활용해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버지니아주 최초로 한인 여성 연방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남가주에 산타애나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남가주에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내일 오후까지 산타모니카 레크레이션 에리아와 말리부 해안 그리고 샌퍼난도 밸리에 강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으로 나무나 전신주가 쓰러져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에나파크시가 스미스 머피 공원의 이름을 우정의 공원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최근 스미스 머피 공원 명칭 변경안이 통과됐으며 성북구와 안산시와 협업해 공원 내 한국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건축물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이스한 부시장은 현재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 축소판을 공원에 건립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4월부터 시민권 수수료가 현재 $725에서 $760로 인상되며 시민권 증서 신청 수수료도 현재 $1,170에서 $1,385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최초로 한인 여성 연방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상원은 금융기업 캐피털원에서 사내윤리 담당 부사장으로 일해왔던 제스민 윤 변호사를 버지니아주 서부지법 판사로 최종 인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판사는 동부지검검사로 6년 동안 일하며 80건 이상의 금융범죄와 공공부패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펜타닐 판매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루던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RD 지역의 한 주택에서 신모 씨를 체포했으며 해당 주택에서 수천 개의 펜타닐과 권총, 10.2온스 분량의 마리화나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과거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도 펜타닐 관련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